네, 이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 참 말처럼 드라이버가 빵빵 나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까 이나연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골퍼 중에 한 열에 여덟 아홉은 이 비거리로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좀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약간 상향 타격을 하면서 이 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레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레슨은 공 있는 쪽으로 내 상체가 많이 덤벼들어서 찍혀 맞으시는 분, 그리고 탄도가 좀 많이 뜨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조금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향 타격을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늘 레슨 좀 들어보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조금 공이치를 조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가장 긴 클럽이죠.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긴 클럽은 어디에 놓고 쳐라? 라고 배우셨죠? 왼발이요. 그쵸? 네. 긴 클럽은 무조건 왼발에 놓고 쳐라라는 것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기준이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는 뭐 왼발 뒤꿈치에 놓고 왼쪽에 놓고 쳐라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 왼쪽인 건 알고 계세요. 왼쪽인 건 알고 계시는데 점점점 너무 왼쪽만 기억한 나머지 자, 드라이버는 왼쪽. 자, 공이치 왼쪽이기 때문에 자, 몸보다 바깥쪽으로 왼쪽에 놓고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왼발 뒤꿈쪽 안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게 점점 왼쪽 하니까 오히려 자, 왼발 앞쪽이나 아니면 내 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꽤 많이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자, 사람은 이 시야적으로 무조건 공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덤비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많이 왼쪽에 가 있으면 생각보다도 뒤에서 치기보다는 공 쪽으로 오히려 살짝 상체가 많이 덤벼들어서 오히려 찍히는 샷을 이런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 튀어나가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쳐야지 하는데 너무 공이 왼쪽에 있다 보면 오히려 뒤에서 치게 되면 뒷땅이 날 확률 때문에 누구나 다 공 쪽으로 상체가 많이 덤비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은 왼쪽이지만 몸보다 바깥쪽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공이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공이치는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라고 분명히 질문을 주실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발 뒤꿈치 안쪽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습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네모난 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왼발 쪽에 뒤꿈치 쪽에 놓고 어드레스를 하기가 쉬워지죠. 하지만 우리가 골프장 필드에 나가게 되면 티박스 위에는 이 네모난 사각형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밖으로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공이 상당히 안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공이치를 잘 놓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드라이버를 딱 들었을 때 이 드라이버 밑에가 상당히 넓죠. 이 넓은 이 바닥을 한번 공 티에 올려놓고 공 뒤에 한번 그냥 놔보세요. 생긴 대로 놓일 수 있게끔 밑에 면이 닿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조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립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탠스를 벌려서 쓰고 자, 이랬을 때 내 그립을 잡고 있는 양손이 왼쪽 허벅지 살짝 안쪽에 양손이 위치해 있으면 자연적으로 공이치는 왼쪽 발꿈치
딱 선상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자, 바닥이 밑에 닿을 수 있게끔 자, 클럽 헤드를 그냥 퉁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 양손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하게끔 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지금 딱 화면에 보이면 제가 선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그어놓지 않았음에도 이 양손이 허벅지 안쪽에만 위치하게끔 섰는데 자연스럽게 자,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위치해져 있죠. 네. 네, 요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이 없이 필드에, 티잉 그라운드에 서서도 자, 요 순서만 지키실 수 있으면 그런 여유만 있으면 공이치는 항상 왼쪽 발꿈치 쪽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필드 가셔서 한번 요거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공이치를 설명을 드렸다면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백스윙이에요. 자, 백스윙이 잘 돼야지만 또 오히려 상향 타격을 하기가 쉬워지죠. 백스윙이 회전이 되지 않으면 자, 되지 않고 바로 올라가거나 약간 뒤로 처지는 이런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 조금 상향 타격을 하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여기 백스윙 때 백스윙의 모양보다도 우선은 머리 그리고 시선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백스윙을 올렸을 때 자, 내 눈이 공을 이렇게 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시야적으로 너무 수직으로 공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오른쪽이 회전이 못 가게끔 막히는 이런 스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샷을 해본다면 되게 회전이 없이 팔로만 들어서 치는 자, 이런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해서 계속 고개를 고정하고 백스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긴 클럽이에요. 가장 긴 클럽이라 함은 자, 원도 가장 크겠죠? 그죠? 커지겠죠. 그 큰 원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쫓아가고 우리 어느 한 부분이 멈춤이 없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자, 이 머리가 무조건 공을 수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자, 회전을 못하게끔 팔로만 들고 팔로만 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짝은 오른쪽으로 따라가도 되는데 또 조금 따라가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밀려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수직으로 양눈으로 공을 바라보기보다는 자, 이 왼쪽 눈으로 살짝 곁눈질 하듯이 백스윙 때 곁눈질 하듯이 고개가 살짝 돌아가주면 오른쪽 어깨는 막히지 않고 오히려 뒤로 잘 돌 수 있거든요. 다시 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 눈으로 곁눈질 하게끔 해주면 오른쪽 어깨는 막힘없이 뒤로 잘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스윙과 그리고 살짝 왼쪽 눈으로 곁눈질해서 바라보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했을 때 백스윙이고 네. 두 번째는 곁눈질을 하면서 네. 샷. 혹시 차이점을 지금 스윙을 보면서 느끼셨나요? 제가 회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티가 났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두 번 한번 스윙 해볼게요. 자, 똑바로 바라봤을 때 이 스윙과 자, 곁눈질 했을 때의 스윙 혹시 차이점이 조금은 있나요? 뭔가 두 번째 때가 회전이 좀 더 큼직큼직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머리도 같이 회전을 하면서 시야도 살짝 옆으로 봐주는 게 오히려 회전이 조금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회전을 방해하면서까지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건 솔직히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할 때는 머리가 살짝 돌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말고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곁눈질로, 옆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척추각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곁눈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상체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척추각도 살짝 무너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척추각은 항상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약간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굿샷. 네,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백스윙을 회전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까먹지 말고 이렇게 백스윙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백스윙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 다운스윙입니다. 자, 다운스윙을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찍혀 맞으시는 분, 그리고 탄도가 안 뜨시는 분, 어떻게 하면 탄도 잘 뜨고 어떻게 하면 안 찍혀 맞을 건데요. 그거는 당연히 다운스윙 내려올 때 아마 결정이 된다고 봐도 참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운스윙 때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 캐스팅 손목이 풀리면 바로 빵 찍혀 맞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분들 캐스팅이 내가 몸에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풀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오히려 살짝 뒤쪽으로 풀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약간 앞으로 풀리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쿵 찍혀 맞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 앞쪽으로 손목이 풀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레슨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앞쪽으로 풀리면서 손등이 펴지는 것이 아니고 백스윙 올렸을 때 이 각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내려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라고 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풀리시는 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바로 과도하게 끌고 내려오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골프 예전부터 치셨던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무조건 많이 끝까지 끌고 내려와야 강하게 맞고 비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드라이버에서는 조금 틀린 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힘이 좋고 연습량 많은 프로 선수들이야 끌고 내려와서 풀리는 타이밍이 워낙 연습량이 많아서 나만의 타이밍이 있지만 우리 그냥 취미로 치시는 우리 골퍼분들께서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찍혀 맞게 돼요. 끌고 내려오는 거 알아요. 막 과도하게 끌고 내려와서 좁아지죠. 공간이 좁아졌는데 여기에서 언제 풀고 그런 거 타이밍 잘 못 맞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전혀 되지가 않죠. 그러면 탄도도 뜨지 않고 방향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비거리 손에 많이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너무 많이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들은 끌고 나가지만 힘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더 많은 심한 손목 풀림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끌고 오는 거 드라이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는 이렇게 손목을 많이 풀어서 쳐야 될까요? 자, 손목을 풀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앞쪽으로 풀리는 거는
자,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손목이 살짝 뒤로 손목이 살짝 풀리게끔 하면서 맞는 거는 오히려 약간 둘러치기에 좋은 이런 다운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신에 왼쪽 어깨가 회전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왼쪽이 돌지 못하고 잡힌 상태에서 풀리게 된다면 누구나 뒷땅이 맞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드라이버는 공이치가 왼쪽에 있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이 릴리스 구간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타점이 지금 위치에 있는 공이 위치에 있는 이 왼쪽이 아닌 자, 공보다 살짝 한 10cm 정도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이 내 스탠스 공이 지금은 왼쪽 발 앞쪽에 있잖아요. 하지만 가상의 공을 10cm 뒤쪽이면 약간 스탠스 가운데 쪽에 가상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점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휘둘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이 제가 지금 공을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공의 위치는 지금 왼발 뒤꿈치 쪽이죠. 하지만 가상의 공은 지금 오른쪽 스탠스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 있어요. 자, 여기 위치에 있는 이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치고 얘가 치고 나서 올라가면서 이 공을 칠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 공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향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공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원하는 자 이런 상향 타격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왼쪽에 공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백스윙도 했고 공이치도 했고 그 다음에 자 회전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체중 이동이에요. 자, 이 체중 이동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오른쪽으로 왔다가 자,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백스윙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체중이 갔어요. 자,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체중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자연적으로 회전이 되면서 체중 이동이 되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참 그게 상당히 조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선 빈 스윙으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공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빈 스윙으로도 충분히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해 보시고 자, 백스윙 때 회전을 충분히 해 줬어요. 해 줬을 때 자,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체가 자 보시면 상체도 같이 왼쪽으로 쫓아가게 되죠. 다시 자 백스윙에서 백스윙 때 임팩트 때는 왼쪽으로 보내줘야 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 힙도 이렇게 많이 밀리고 제 상체도 한번 보세요. 상체도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되겠죠. 이거는 올바른 체중 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 공은 찍혀 맞으면서 상체 나가고 탄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로 이동을 시키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다운스윙 때도 오른발에 상당히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게끔 가야지만 자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바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체중 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꼭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내려올 때 자, 오른발에 힘을 주면서 임팩 순간까지도 솔직히 오른발에 조금 힘이 있는 게 좋거든요. 자, 힘을 살짝 실어둔 상태에서 굿샷. 자,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면서 체중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체중 이동과 체중 보내주는 거는 약간 틀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체중 이동은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 힘이 오른쪽에 남아서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옮기고 이동을 시키기보다는 오른쪽에 남은 상태에서 임팩이 맞고 그 다음에 피니시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많은 자, 이렇게 찍혀 맞지 않고 탄도도 띄울 수 있는 이런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오늘의 원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의 원포인트는 자, 임팩트 순간까지 오른발 앞쪽을 강하게 밟아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상향 타격을 하려면 자,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자, 오른발에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앞쪽에 힘을 끝까지 준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까지 자, 순간까지도 오른발 앞쪽에 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져야지만 자, 우리가 원하는 상향 타격을 하면서 많은 런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비거리도 늘릴 수 있는 네, 이런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 이 네 가지의 문제점과 그런 걸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우리는 비거리 늘릴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서 자, 비거리도 늘리고 또 스코어도 로우 스코어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라운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